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7월 24일 형사 제38-2부 오전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6 고합 315호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출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특검 측 출석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앉아있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전종택, 군검사 권태현, 안승한, 박성준, 김희연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출석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법무법인 리한에서 이승엽, 김정기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안무성 출석하셨습니다. 본 재판은 내란 등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서 전부 중계하고 속기 녹음함을 고지합니다. 지난 기일에는 7월 10일에 피고인 안무성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일부 진행됐었습니다. 남기동, 권성근, 차용환, 황준홍까지 증인 신문이 진행됐었습니다. 진행기일 진행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안무성에 대해서 남은 증인으로 오전에는 김혜미, 박희건에 대해서 증인 신문 진행하고 오후에는 유선민, 이으뜸솔에 대해서 증인 신문 진행하고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 일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하신 증인 김혜미, 박희건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혜미님 신분증 본인 확인하였고 박희건님도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였습니다. 박희건님은 현역 군인이시긴 한데 오늘 증언 내용이 특별히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들 전부 이 사건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들 자신이나 증인들의 친인척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해당 사항 없으시죠? 비밀에 대해서도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증언 거부권이 있지만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두 분 다 선서하실 거고 선서한 이후에 거짓말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선서는 두 분 다 하실 거고 낭독은 대표로 김혜미 님이 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혜미. 박희건. 증인 신문 순서는 김혜미, 박희건 순서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김혜미 증인 먼저 앉으시고 박희건 증인은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김혜미 증인도 지금 특검 측 증인입니다. 검찰에서 먼저 주심은 진행하십시오. 증인의 신분 군검사 권태현입니다. 증인의 신분 등 일반 사항 먼저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꽃 소속 직원이셨습니까? 여론조사꽃 소속은 아니고요. 명랑사회라는 그 회사에 뉴스공장이랑 이렇게 홍사운쇼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5시에 이재석입니다를 이제 맡고 있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속 여론조사 직원 꽃은 아니에요. 그 소속 회사가, 직원은 아니시고 네. 계약해서 일하는 프리랜서 방송 작가입니다. 그 여론조사꽃은 혹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그냥 저희 여론 뭐 이렇게 의원들이나 뭐 대통령 선거 있으면 뭐 이런 여론조사하는 그걸로만 알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꽃은 김어준의 겸손이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꽃이랑은 아예 다른 걸로 저는. 근데 제가 그 회사 사정까지는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여론조사 꽃과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 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현재도 여론조사 꽃 관련해 가지고
그 원래 소속은 아니시지만 업무를 계속 아니요, 진행 저는 중이십니까? 여론조사 꽃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5시 이재석입니다라는 프로를 이제 맡고 있는 작가고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때 계엄 때 방송을 저희 앵커님이 하셔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방송을 하려고 갔다가 그 벙커 앞에서 군인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저는 여기 온 걸로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5번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에서 22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 집에서 이제 정리하고 누워 있다가 핸드폰 보고 알게 되어서 이제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해서 이제 회사로 가게 됐죠.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긴급히 업무를 위해서 여론조사 꽃에 출근하게 되신 여론조사 겁니까? 꽃에 출근한 게 아니고요. 네. 프로그램을 하러,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은 아니에요. 명랑사회라는 제가 그냥 그 같은 방송하러, 건물에 같은 있는, 건물인데 회사는 아예 업무가 다른데 음, 저 여론조사 꽃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 방송을 위해서 출근하시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아. 건물 앞에서. 네, 건물 앞에서 이제 제가 택시를 타고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설마 하고 갔는데 정말 군인들이 있어서 좀 놀랐고, 그러고 나서 저희 패널 중에 이봉우 연구원님이라고 이제 만나서 같이 딱 택시를 딱 내렸는데 그분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자라고 해서 제가 군인분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는 뭐 계엄이라고 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일반 시민이니까 시민이 일하러 온 직장이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군인들이 여론조사 꽃을 애워싸고 있었습니까? 애워싼 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딱 마당에 갔을 때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았다 그래야 되나? 대략 몇 대략? 명이셨습니까? 숫자를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10명 뭐 이렇게 정확한 그 정도의 이제 군인들이 마당에 있었고 그 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서 저희가 이게 워낙 벙커 건물이 낡아서 어디 개구멍이라도 있는 줄 알고 제가 연구원님이랑 한 바퀴를 좀 돌아봤어요. 그 고릴라라는 고깃집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좀 낡은 곳 쪽으로 딱 돌았는데 거기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도 군인이 막고 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뒤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이제 저희 벙커 옆에 고릴라라는 고깃집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군인들이 있어서 이게 장난이 아니네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당으로 왔거든요. 그 저희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몇 번 뛰어가면 이 자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춘번 7000번 6182쪽 여론조사 꽃에서 확보한 계엄군 CCTV 화상 자료 저장 USB 내용 중 겸공 뉴스 특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라이브라는 이름의 영상입니다. 화면상에 민간인으로 보이는 상태가 좀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실시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화면상에 민간인으로 보이는 3명이 보이는데 이 중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십니까? 네, 저기 흰 바지 입은 사람. 증인 외에 다른 민간인 2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이랑 이봉우 연구원님이랑 이제 방송을 하려고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런 상황이 닥친 거고, 원래는 양지열 변호사님 좀 늦게 만났고요. 원래 이봉우 연구원님이랑 둘이 먼저 이제 군인들을 만났다가 한 바퀴 이제 고릴라 고깃집까지 돌다가 이거 아닌 거 진짜 실제 상황이네 막 진짜네 해가지고 다시 돌아. 그 혹시 당시 처음 시간이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계엄 해제 임박해서 온 것 같아요. 네. 군인들이 건물 정면에만 서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에도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네. 고깃집 앞에도 저는 있었고. 여기 마당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서 건물을 돌아보려고 했는데도
군인들이 보여가지고 다시 그 돌아왔거든요. 마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 그 그랬던 거. 고깃집에도 있었고 또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또 다른 데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 고릴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고깃집 골목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돌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군인들은 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혹시 군인들의 무장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맸다 그래야 되나? 소총은 들고 있는 거 보셨죠? 제가 그걸 소총, 네, 그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총은 들고 있는 거 네, 보셨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공수처 검사님한테 증언한 것 같은데 제가 무장 뭐 들고 계신 것 같다. 그 군인들이 들어가는 걸 막아서셔서 뭐 최대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도 군인들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셨다는 네, 거죠. 뭐 이렇게 위해를 가거나 이런 것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일반 시민인데 나 직장 가는 거를 왜 못 가게 하느냐 들여 보내 달라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계엄이다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막아 서시더라고요. 24번 여쭙겠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꽃 건물 내부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내부에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계셨죠. 네.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군인들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놀라서 스튜디오까지는 못 오게 해야 되지 않나. 그 여론조사 꽃 내부의 인원들도 출동한 군인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내부에 있던 인원들이 군인들과 대화를 시도하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군인들이 출입을 언제까지 막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신랑이까지는 아니고 들여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하고 있다가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 만나고 계엄이 해제됐대 하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뭐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28-2번 여쭙겠습니다. 군인이 계엄이 해제돼서 돌아간다고 말을 하였습니까? 돌아간다고는 안 하고 해제됐다고 하니 우리 보고 들어가도 된다고. 여론조사 꽃이나 뭐 말씀하신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인들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한 사실을 알고 계시진 않죠? 전 그런 건 전혀 몰라요. 혹시 뭐 당시 군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기억나시는 부분 또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그때는 뭐 저한테도 별다른 말은 안 하셨고 그냥 못 들어가게만 하셨어요. 안 됩니다. 뭐 계엄이다. 뭐 계엄 때문에 못 들어가게 네, 한다 그런 이렇게 말을 했나요? 한마디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냥 이렇게 저 못 들어간다고 그냥 이렇게 좀 막는 정도. 예,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반드시 문하십시오. 예. 자, 증인이라고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일하는 곳은 그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국인 거죠? 네. 예. 근데 뉴스공장에 소속된 작가는 아니고 저는 5시에 새벽 5시인가요? 오후 5시에 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작가. 오후 5시 프로그램의 작가인 거였고요. 그 제가 그냥 겸공 방송국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증인 직장을. 겸공 방송국은 충정로역 9번 출구 인근인 서대문구 충정로 20 소재 건물의 4층에 있었고 같은 건물 3층에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 꽃이 별개로 있었던 거죠. 별개라고 하는 그냥 같은 건물만 쓰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인으로 다른 제가 회사인 거죠. 회사 수뇌부가 아니라 막 법인까지는 모르고 다른 회사인 거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고. 3항 조금 고쳐서 묻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핸드폰을 보시다가 뉴스를 보고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 바로 출근 준비를 하셔서 택시 타고 오셨던 거죠. 네. 그 겸공 방송국에서 2024년 12월 4일 00시 53분경부터 비상계엄 관련 뉴스 특보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 증인이 그 생방송 때문에 출근하신 겁니까? 그 생방 때문에 그렇죠. 좀 도와주려고 저는 좀 가려고 했죠.
그 방송에서 처음에는 이재석 앵커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후에 양지열 변호사,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생방송은 군인들이 오기 전에 이재석 앵커, 주재훈 PD, 한동원, 김수기 이분들이 먼저 방송국에 와서 시작한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있던 PD님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게 저는 거의 계엄 해제하고 들어가가지고 거의 방송을 제가 들어갔을 때 얼마 안 하고 끝났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 PD님들이 누가 투입됐고 막 이런 거를 세세하게 알지는 그건 잘 못합니다. 몰라요? 네. 증인이 겸공 방송국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 타고 계실 때 네. 그 안에서도 뉴스에 나오는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전 핸드폰으로 확인했었죠. 다음 좀 고쳐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에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결의안이요? 아니요, 결의안이 해제된 이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통과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냐고요. 저는 내렸을 때 계엄 해제 안 됐다고 못 들어갔다가 해제됐으니 들어가세요라고 했으니까 저는 해제가 되기 전에 벙커 아니, 앞에 온 거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셨던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해제 뉴스를 보지는 못했어요?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네. 안 나요. 5항 묻겠습니다. 잠깐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CCTV 영상. 요 영상에 CCTV 영상에서 택시에서 내려서 손을 흔들면서 가는 사람이 증인이죠. 네, 저예요. 예. 증인이 영상 등 재생할 때는 그 순번 특정해 주십시오. 예.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주시고요. 순번 6962번 CD에 충정로 20 AVI 파일 29분 25초부터 48초까지입니다. 지금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막 손을 흔들었는데 이봉우 연구원한테 손을 네. 흔든 거예요. 예.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당시에 겸공 방송국 건물 주변에 있었는데 증인은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네. 증인이 당시 군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일반 시민이 직장 가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냐고. 그럼 군인이 증인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길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까 증인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면서 안 됩니다. 계엄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계엄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정확히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리고 안 됩니다. 저한테 별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는 뭐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계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나항 묻겠습니다. 당시 증인과 대화한 군인 한 명이었죠? 네. 증인과 대화한 군인은 정중하게 기다려달라라고 말했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달라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반말을 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얘기하지는 않았죠. 네. 뭐 군인의 계급 또는 이름이 뭐였는지 전혀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망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대화한 사람이 아까 옆에 있던 그 사람인데 그 박희건 소령은 수사기관에서 증인과 이봉우 연구원이 우리 못 들어가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출입할 수 없습니다. 상급부대에서 지시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래요? 네. 세세하게까지. 그러니까 증인이 다시 직장은 통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통지하느냐라고 하니까 명령이 내려온 이상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이런 대화도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게 막 뭔가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왜 못 들어가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안 된다 하고 아 진짜 안 되나? 아, 정말 안 되네? 이러고 그냥 그랬었던 거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뭐 개엄 뭐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의 이게 지난 기억이라 좋습니다. 그 증인이 대화한 군인은 그 한 명인 저는 거죠? 한 분으로 기억나는데. 예.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7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군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이봉우 연구원과 겸공방송국 건물 옆 건물의 고릴라 식당 쪽으로 가서 출입 가능한 다른 문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봤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가항도 좀 고쳐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군인들이 배치돼 있어서 네. 증인이 포기하고 다시 건물 네. 앞으로 왔다는 거고요. 이게 하나 나항을 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제지하는 군인은 없었죠. 네. 예. 그리고 당시에 군인들이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등지고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까? 너무 어두웠어요 그 마당이. 예. 그래서 뭐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8항 묻겠습니다. 이 파일은 증거순번 700번 한동원 폴더 내 계영군 한동원 촬영권 파일입니다. 이게 한동원이라는 이제 아마 방송국 직원일 거고요. 이 방송국 안에서 촬영한 것 영상인데 여기 방송국 향해서 손 흔든 사람이 증인이고 네. 옆에 있던 사람이 이봉우 네. 연구원인 거죠. 하나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은 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들여보내달라는 거였어요. 나는 일반 시민이다. 일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고 안 됩니다, 계엄이다라고 하기에만 얘기한 걸로 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제가 세세하게 기억이 안 잘안 나요. 나요? 예. 이 영상이 증인 택시에서 내린 후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군인들과 처음 대화하고 그 다음에 고릴라 식당 쪽으로 가는 그 장면인 거죠. 말씀으로 해주셔야 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은 군인들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서 뭐 방송국 향해서 손도 흔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손을 흔든 건 왔다고요. 근데 여기 상황이 안 된다 왔다 그 표시였어요. 요 증인이 군인들과 대화를 하던 때 여기 화면 보시면 모자 쓴 채 전화 통화하면서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양재열 변호사죠. 네. 예. 증인 그때는 양재열 변호사 알아보지는 못한 네,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락은 생략하겠습니다. 구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경공방송국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양재열 변호사를 만났고요. 네. 그렇게 셋이서 군인들한테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때 두 번째 세 명이 다 모여 있을 때에도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변호사님은 앵커님이랑 그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전화로요. 예. 라항 묻겠습니다. 그때 증인 일행이 그 군인한테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해제됐으니 아 이제 들어가세요. 이 저의 기억은 그렇거든요. 해제됐으니까 뭐 해제됐다고 들여보내주세요라거나 네. 해제되었는데 해제되었어요라고 하니까 확인해보고 그럼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까진 세세하게 기억이 누가 안 나요.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네. 안 납니까? 예. 마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바항 묻겠습니다. 화면 상태가 좀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실시간입니다. 저희 습니다. 화면 상태가 좀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실시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생방송으로 찍. 잠깐 틀어봅시다. 증거순번 7000번 주재훈 폴더 내 경공 뉴스 특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라이브 파일에 처음부터 2분 10초까지 재생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태가 좀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실시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생방송으로 찍고 있는 화면인데요. 잠깐만요. 좀 철수하시나요? 대기입니까? 예. 아직 지금 철수.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제. 예.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까? 문 열으세요. 예. 이제 문 열어도 된다고 합니까?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나 보군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도대체 이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예. 스튜디오 여기 보면은 이제 양지열 변호사가 이제 돌아가시나요? 하니까 군인이 아니 대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 증인이 이제 들어가도 돼요 하니까 군인이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으셨죠? 네, 근데 저는 그때가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네.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또 막는 게 아니고 네. 계엄 해제 사실을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철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니 이제 네. 가도 되나요 하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래서 들어간 거 아닌가요? 들어가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됐다 해제됐으니까 들어가라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정확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서 들리는 대화는 해제 얘기는 없고 그냥 철수하시나요? 라고 양지열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대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니까 증인이 가도 돼요 하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러고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예. 뭐 화면이 그렇다면 근데 제 화면과 그때 제가 기억과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걸 제가 세세히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시팡 여쭤볼게요. 증인이 경공 방송국 앞에 도착한 때로부터 방송국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재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가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나항 묻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CCTV인데요. 충정로 20 CCTV 영상 파일에 25분 57초부터입니다. 여기 CCTV 시각이에요. 25분 27초라는 거는. 여기 보면 양지열 변호사는 이미 이때부터 여기 와 있었잖아요. 양지열 변호사 맞죠? 네,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고 29분 대로 바로 가죠. 저 때가 25분 57초인데 증인이 내린 거는 그 3, 4분 뒤인 29분 25초거든요. 그러면은 증인보다 양지열 변호사가 현장에 먼저 와 있었던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예. 그때 저랑 소통한 건 이봉우 연구원님이었고 예. 저는 양지열 변호사님이 오시는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하여튼 화면 그 영상으로 확인되는 거는 적어도 3, 4분 전에는 양지열 변호사가 와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 뭐 화면이 그렇다는데 제가 그거를 증인이 아는 건 아니었다는 네. 거죠.
다항입니다. 이게 당시에 했던 방송인데 이 양이 한 8분 정도 되는데 전체를 재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 재생의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제 양지열 변호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방송국이랑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이 신문에 필요한 내용입니까? 예, 저희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 주실 제시했어. 가 섭외한 양지열 변호사 지금 이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했는데 입구에서 지금 그 계엄군과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출입문을 함부로 열 수는 없어서 지금 1층 출입문을 열게 되면 혹시나 계엄군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고 제 스튜디오가 지금 4층에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계엄군이 안에까지 들어올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경계태세만 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출연진과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예. 이게 참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를 전화 연결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이 건물 1층에 지금 와 있습니다. 출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계엄군과 뭐 신랑이라면 신랑이가 되겠고 아무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니 어떤 상황인지 양지열 변호사를 연결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결이 되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양지열 변호사 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전 국회 상황이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바로 진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국회에서는 일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락되었다. 국회에서는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양지열 변호사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군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이재석 앵커입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지금 건물 바깥에 있죠? 네, 건물 바깥에 있는데, 예.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음. 제가 이제 해제 결의가 됐다라는 소식을 알렸지만, 이제 본인들은 이제 명령을 받은 바가 없고, 통보가 올 때까지는 대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더 자세하게는? 왜 이런 걸 자세하게는 말을 안 해요. 자세하게는 말을 하질 않죠. 군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도 지시가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또 다른 쪽에서 하고, 뭐 전형적으로 군인들에게 뭐 내용을 물어봐야 뭐 알 수가 없겠죠, 그들로서는. 분위기도 고압적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일선에 있는 그냥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군인들로서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아무튼 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까? 네, 통제를 받았고 저 별도의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풀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뭐 부드럽게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조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로서도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10여 명의 군인들이 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고 서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뭐 저항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저항은 하지 마십시오, 양지열 변호사님. 괜히 저항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 군인들은 내일이 아니죠. 벌써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을 막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출동을 일찍 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한 30-40분 전에 먼저 도착해서 생방송을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다행스러운 상황이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늦었다면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진행자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저 말고는. 혼자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양지열 변호사님도 조금 일찍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참 아쉽습니다.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대화 중인데 지금 새로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한 2-3분 전쯤에 찍은 영상인데 저희 제작진이 계속해서 지금 저희 건물 밖에 주차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양지열 변호사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서? 지금 한쪽 그 옆쪽에 그 주차장 쪽으로 전화 받기 위해서 차가 지나다니서 제가 그쪽으로 좀 옮겨볼까요?
주차장 쪽으로 어. 일단 오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분위기가 네네네. 괜찮다 무리하실 건 없습니다. 아니 예. 뭐 제가 출입을 통제 못하 출입을 할 수 없는 것뿐이지 지금 차단기 앞으로 지금 차단기 있죠? 그쪽으로 할게요. 예, 차단기 쪽으로 모자를- 오시면 될 것 같고 네,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 모자를 쓰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 네, 지금 아침에. 저렇게 군인들이 네, 저희 이 스튜디오 건물이 바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렇게 인도에 지금 보면 인도에 저렇게 기관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완전구장한 군인들이. 그러면 예. 이게 충정로 지하철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행인들이 네. 적잖이 걸어 다녀요. 물론 새벽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그럼 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2023년 이제 12월 4일 12시가 지났으니까 2024년입니다. 양절 변호사님 좀 약간 2024. 당황하신 것 같고요. 네. 2024년이고요. 네. 당하지 않고 저도 이제 집에서 주진우 기자가 거기 현장에 가 있는 걸 보고 예.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예. 저희 쪽 스튜디오를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 논의를 하고 있다가 예. 일단 제 방송을 접고 이쪽으로 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아, 지금 양지열 변호사 모습이 조금 전 저희가 촬영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모자를 아, 쓰셨고 네, 약간 네. 검은 어두운 상의를 입으셨군요. 예. 이제 그냥 평범한 점퍼예요. 그냥 예. 겨울 점퍼. 예. 담배를 태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요, 저는 아닌데. 아닙니까? 인데요. 예. 그럼 저 양지열 변호사가 아닌가요? 저희는 양지열 변호사인 줄 알고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못 지금 옆에 다른 분들로 오셨는데 못 들어가신다고. 예, 다른 분인가 보군요. 예. 아무튼 그런데 군인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모자 쓴 분이 한 분, 양지열 변호사인 것 같긴 한데, 예. 저기 행인 두 분하고, 여기 두 명이 같이 있어요. 그렇군요. 담배는 담배가 왜 손에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담배를. 예. 담배는 아니고요. 예. 이봉호 평론가도 같이 왔어요, 예. 예, 지금 실시간 영상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이것은 잠깐 좀 보여주세요. 예, 좀 화면 상태가 좀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실시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생방송으로 찍고 있는 화면인데요. 잠깐만요. 지금 철수하시나요? 대기입니까? 예. 지금 철수.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제. 예.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까? 문 열어주세요. 예. 이제 문 열어도 된다고 합니까? 해제 예. 요구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나 보군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도대체 이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예. 스튜디오 바깥에서 저렇게 출입을 통제하다가 국회에서 예. 비상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한 10분 정도 전에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10분 전입니다. 예. 10분 정도 걸렸네요. 그러니까 상부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아마 복귀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상황에 비춰봤었을 때는 군 쪽에서도 이게 일단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라는 건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따랐지만 적극적으로 나섰던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스럽습니다. 군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예, 군이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 지금 10시 반경에 이제 계엄 선포가 내려는 걸 보고 생방송으로 전화를 들고 계속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갈까요? 예, 계속 오십시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를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제대로 밤에 갑자기 나오느라고 옷도 제대로 못 챙겼고 모자를 둘러쓰고 왔거든요. 예. 스튜디오 문 바로 앞에서 전화를 이제 종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들고 오십시오. 이봉호 연구원하고 같이 오십시오. 예,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십시오. 일단 4층이니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제작진은 지금 나가는 영상이 생방송 영상입니까? 생방송 영상이라고 합니다. 끄겠습니다. 예, 라이브 영상으로 지금 군인들이 이제 철수하는 모습, 복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스튜디오에 지금 양지열 변호사 들어왔고요. 네, 지금 방금 전 저랑 전화 통화한 양지열 변호사, 지금 보시죠. 예, 양지열 변호사 오셨고요. 다른 분들도 들어오십시오. 좋네요. 아주 생동감이 있으니까. 너무 괜찮습니다. 앉으시고요. 예. 네. 참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글쎄요. 조금 전까지 제가 대화를 나눴던 건 이제 현장 뒤로 돌아오십시오.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이봉영 소령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봤습니다. 소령 계급. 그분도 그러니까 숨 좀 고르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지금 상황은 전달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 댓글에도
김어준 총수 걱정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고, 네, 김어준 어. 총수는 지금 이 건물에 없습니다.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원 총수는 어디? 아니 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디에 있겠죠 잘. 어디에, 예, 이 아, 방송 잘 보고 있는 있겠죠. 거죠? 예, 근데 예. 아무튼 이 스튜디오에는 네. 앵커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예. 걱정을 하신다면 저와 고맙습니다. 제작진을 좀 걱정해 주시고요. 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아 그런데 예, 지금 농담할 상황도 아니고요. 아까 그 통제를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나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 택시에서 내리면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봤거든요. 예. 봐서 이제 아 이거 해제가 됐다라고 했더니 인지를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만 저희가 자신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부 명령이죠. 상부 명령이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나항은 좀 고쳐서 묻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증인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택시에 내리면서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뉴스를 봤다고 하는데 증인도 택시에서 이미 그 뉴스를 본 상태에서 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가결이 제가 기억하는 건요. 예. 와서 해제됐으니 들어가라. 전 예. 그게 기억이 나요. 뭐 뉴스를 면제 뭐 그게 됐고 아 이제 뭐 택시 안에서 됐네 이런 기억은 저하게는 없어요.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해제 결의안을 보고 그리고 군인들한테 해제됐다고 얘기하니까 대기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도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이 대기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전 대기하라는 건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라항입니다. 이 방송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 고압적 분위기는 아니다. 현장 책임자도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증인이 느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위협적으로나 그렇게 막 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적극적으로 못 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진 않았는데 아 이건 받았어요.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구나는 느낌은 받았어요. 양지열 변호사는 또 소령인 현장 책임자와 나눈 대화에 관해서 뭐 지시가 있다거나 별도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풀 수가 없다거나 뭐 명령을 받은 바 없어 통보가 올 때까지 대기를 해달라. 상부의 명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인이 들은 얘기도 이런 얘기들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세세하게 대화를 하질 않았는데 그 군인들이랑요.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는 계엄 관련 얘기는 들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증인은 계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런 얘기를 들은 게 맞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한테 그거 꼬투리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기억이잖아요. 예. 이렇게 남아 있으면 저도 생각이 나겠죠. 근데 제가 그때는 안 됩니다. 계엄이다. 저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11항입니다. 뭐 11항은 생략하고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은 마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네.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차단기가 있어서 차들은 못 들어와도 네. 사람들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인 건 맞죠? 네 그런데 마당에 굳이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는 않죠. 직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 그게 이상. 막혀 있는 공간은 아닌 아니죠, 거죠. 네. 예. 12항입니다. 증인은 2025년 3월 4일 겸공방송국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관과 면담한 적이 네. 있죠. 그 면담 당시에 증인이 휴대전화기에 저장해둔 메모를 보면서 진술했죠. 네. 까먹을까봐 적어놨어요. 예. 메모는 언제 작성해 놓은 거였습니까? 메모는 그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은 거죠. 아, 그러면은 3월 4일 부근에 네. 작성을 한 네. 거예요. 라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항 좀 고쳐서 묻겠습니다. 그 메모에도 증인이 뭐라고 썼냐면 잘 기억은 안 나나 계엄군이 못 들어간다 계엄이다라고 말함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그 기재를 할 당시에도 증인이 군인이 한 말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던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뚜문뚜문 이랬구나 저랬구나. 아니 제가 그때도 제가 생전에 어디서 군인들을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이 일반 생활하는 터전에서.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하나 워딩을 다 기억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바항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특검 측 추가하신 분 있습니까?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그 혹시 처음에 군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서 나중에 들어가게 해주기까지 혹시 대략적으로 뭐 몇 분 정도라도 뭐 못 박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간이요? 네네. 혹시 못 들어가고 있었던 시간이 뭐 얘기를 뭐 어느 정도 해서 뭐 좀 기다렸다든지. 뭐 그것까지 재보질 않고 뭐 그러니까 뭐 바로 금방 들어가게 해준 건 아니죠. 좀 기다리셨죠 밖에서. 네, 금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인지라도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양지열 변호사도 현장에 있으셨는데 변호사면은 뭔가 뭐 군인들이 이거 법적으로 근거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따지거나 혹시 그런 말을 하진 않았나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예.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도착해서 이봉우 연구원을 만나고 군인이랑 대화를 하고 안 되는구나 해서 고릴라 음식점 쪽으로 가면서 어디 구멍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없는 걸 알고는 다시 앞에 와서 그 다음에 양지열 변호사를 만나서 있다가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 총 소요 시간이 뭐 그냥 몇 분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걸 뭐 7분입니다, 5분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건 정확히 모르시지만 네. 그 사이에 증인이 한 일은 그게 전부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집에서 TV를 보고 그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그 방송국으로 가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핸드폰 보고요. 예. 그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그 네.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냥 뉴스 좀 보면서 그냥 저는 이제 웬일이니 주변에 연락하면서 근데 제가 뭐 세세하게 이랬구나 저랬구나 지금 내가 가는 순간 가결이 됐구나 이런 기억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택시 안에서 상황을 체크를 하긴 했지만 뭔가 뭐 네. 실시간 뉴스를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를 한 건 하진 아니었다. 않았어요. 네. 그래서 택시에서 내렸을 당시에 국회 해제가 상황은 몰랐죠. 됐는지는 네.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계속 그거를 확인하지는 않고 그냥 군인들을 네. 대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증인이 먼저 군인들에게 국회에서 해제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해제된지도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안 군인은 했어요. 계속 네. 증인은 계속 들어가겠다는 상황에서 군인 쪽에서 해제됐다 들어가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의 기억은 처음에 와서 이봉우 연구원님이랑 했을 때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네. 못 들어가게 하고 양지열 변호사님 만나고서는 통화하시면서 다 보셨잖아요. 그때 네. 들어가도 되나요? 좀 네. 대기해야 되나? 이제 네. 못 들어가려. 저의 기억은 네. 다 그거예요. 네. 그때 증인이 그 군인들한테 들은 말과 그 증인의 느낌을 지금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신가요? 워딩이요. 군인들의 워딩을. 예. 네, 정확히 제가 딱 이렇게 CCTV처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세세하게 네. 기억하는 건 아니고 네. 증인도 어쨌든 계엄이라고 놀란 상황이었고 네. 군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네.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받은 느낌 같은 게 같이 결부돼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예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히 내가 저는 정말 이 얘기를 했어요라고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군인들의 행동이나 말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군인이 그때 그 사람이 이 말을 했어라는 걸 정확하게 그러면, 기억하시는 네.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그때 증인이 받은 어떤 상황에 대한 느낌 같은 게 같이 네. 기억으로 형성됐을 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아까 초반에 특검 측에서 질문한 상황 중에서 그 건물 내부 사람들이 뭐 놀랐다 뭐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그 증인도 당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 사람들이 놀랐다고요? 예.
아까 그 특검측 질문 중에서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군인들을 보고 뭐 어떤 반응이었냐 그랬더니 뭐 놀라서 뭐 어쨌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증인들이 내부 사람들하고는 그냥 그 전화 통화만 하신 거죠? 제가 내부 예, 사람들이요. 내부 사람들하고는 전혀 증인은 그 당시에 소통하신 건 없었습니까? 네, 내부 사람들이랑은 소통 안 했는데, 그리고 그냥 상황, 그냥 그런 직장인 단톡방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떤 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 그래 그러면 뭐 그런 얘기밖에 그 안 당시에 했는데. 내부 사람들하고는 그럼 단톡방으로 단편적인 소통을 하신 상황인가요? 네. 그러고서 긴밀히 할 것도 없이 그냥 저 네. CCTV 나와 있는 게 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상황은 증인도 잘 모른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심은 없으시죠? 예. 예.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증인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 마지막 말은 준비를 못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뭐 계엄이다, 뭐 막았다 이런 게 되게 제가 계엄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인지는 크게 못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시민인데 직장을 왔는데 군인들이 왔다는 자체가 너무 놀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가 되게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추궁받는 느낌이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증인이 뭐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증인의 네가 그 잘못 기억이 말하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이 좀 세세하게 들어갔던 것 뿐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준비됐으면 특검 주시면 시작하십시오. 군검사 권태현입니다. 진정성립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01번, 6958번 시연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24년 맨 앞쪽에 다시 펼쳐주십시오. 증인은 2024년 12월 11일 52 특전대대 6지역대장실에서 위 조서 작성하신 거 맞으시죠? 예. 넘겨주십시오. 쭉 넘겨주십시오. 끝까지. 증인은 글씨 맞으시죠? 예. 조사 끝나고 제지받으셔서 확인한 다음에 성함과 지장 찍으셨죠? 예. 6984번 시험 부탁드립니다. 확대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25년 1월 20일 VR 전신전역 교육관에서 위 진술서 작성하셨지요? 예. 넘겨주십시오. 증인의 글씨 맞으시죠? 예. 증인 조사 끝나고 제시 받으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성함과 지장 찍으셨죠? 예. 예, 증인 진정 성립은 이상입니다. 증인의 신분 등 일반 사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제9공수여단 52대대 6지역대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예. 현재도 근무지가 같으십니까? 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대장은 아니시고 다른 보직으로 가신 겁니까? 3번 여쭙겠습니다. 52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원이 대충 몇 명 정도? 여 명 정도 됩니다. 52대대 6지역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당시에는 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상황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에서 22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집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다가 비상소집 지시가 먼저 내려왔고 그 이후에 대대장이 텔레그램으로 그 링크를 공유해서 알았습니다. 그 링크 내용은 세부 내용은 없었고 그냥 제목만 긴급 속보, 뭐 비상계엄령 발령 이렇게 헤드라인만 있었습니다. 증거 기록 좀 잠시 연출하겠습니다. 증거번호 6959번 1059쪽 구공수여단 52대대 텔레그램 캡처 사진입니다. 증인이 제출하신 내용 맞으시죠? 예. 위 대여방에서 유선민 52대대장이 구여단 정훈참모 이정민 대위로부터 받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라는 네이버 링크를 받아서 이 대여방에 다시 전송하는 내용이 있는데 맞으시죠? 예. 증거번호 6959번 1063쪽 52대대 주요 지기자 텔레그램 대여방 캡처 사진입니다. 증인이 제출한 내용 맞으시죠? 예. 김대규 52대대 5지역대장이 윤 대통령 긴급 브리핑 야당 연쇄 탄핵 행정부 마비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 올린 내용 확인하셨지요? 당시에 그냥 개헌만 확인했고 그 야당 연쇄 탄핵 행정부 마비 시도 내용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온 것만 보고 내용은 안 들어가 보셨다는 취지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위 인터넷 뉴스 기사나 YTN 등 영상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를 보았나요?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출동 출동까지 당시에는 시점 말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은 본 적 없습니다. 좀 관련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 혹시 그 출동 시점 관련해 가지고 전시나 국가 전복 상태로 인한 국정 마비 등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혹시 있었습니까?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길게 한 2, 3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2월 3일 날 14시경에 곽정근 사령관님에 의해서 교육훈련 VTC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 사령관님의 VTC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만 참석하지 지역대장 소령급까지는 참석을 안 합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지역대장들까지 다 참석하라 그래서 지휘통제실에 위치했는데 교육훈련 VTC 내용은 그냥 뭐 통상적인 교육훈련 내용이었고 이후에 맺은 말씀으로 전방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북한이 도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무인기 위협 등이 증가하고 있으니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통상 맺은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고 그 전부터 막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것이 사령부로부터 내려와서 저희 지역대장들끼리 지역대장들까지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전방에 무슨 상황이 있구나, 내가 접할 수 없는 정보로 무언가 상황이 있구나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야간까지 계획된 교육훈련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20시경에 퇴근을 해서 이제 자녀를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소집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부랴부랴 애 재우다가 아내에게 부대에서 출동하라고 한다. 나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때 또 텔레그램으로 대통령 계엄령이라는 것이 나왔고 제 가족은 지금 우리도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는 북한과의 연관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비상소집을 해서 와 보니 중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지한 것은 사령관의 그 전에 오후에 있었던 대비태세와 중군 경계태세 2급 발령, 그 다음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마쳤을 때 정말 내가 접하지 못하는 전방에 무슨 상황이 터졌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저희는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 소집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텔레그램으로는 대대장, 그 다음에 그 여단 지통실의 음성 동보로 받았습니다. 비상 소집 전화를 받은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있습니다. 조서에 22시 36분 경이라고 나오는데 맞으실까요? 예, 비상 소집 전화 받은 시점에는 계엄이란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선민 52 대대장이 비상 소집 이유 말해 주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작전과장에게 제가 이제 가서 작전과장에게 물어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을 해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피고인 안무성이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지역대장이 여단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위치는 아닙니다. 부대 복귀 후 상황 여쭙겠습니다. 부대 복귀하셨을 때 시간이 혹시 언제셨습니까? 그것도 조서에 나와 있을 건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서에 23시 10분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맞으실까요? 예. 부대 복귀하시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부대 상황실 복귀하자마자 상황이라든지.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우리 군은 이제 비상 소집 체계가 다 휴대폰으로도 전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정작장교에게 뭐 중대장에게 릴레이 교신을 해서 야 출동해라 확인 받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통화로 수신하고 있었고 도착해서는 바로 작전과장이 육지역대가 출동하는 것으로 대함께 임무를 받았다. 그래서 인원들에게 우리 일단은 전군 경계태세니까 군장 결속을 해라라고 주시하고 출동 준비를 하라 하고 대대 지통실로 내려와서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임무가 뭐냐, 무슨 상황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일단은 육지역대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고 한다라고 임무를 받았고 그 이후에 대대장에게 다시 명령하다를 받고 나서 인원들과 같이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한 상황입니다. 그 명령을 받는 시점에서 피고인 안무성이 주재하는 VTC 화상회의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한 시점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조소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맞을 겁니다. 조서에는 23시 14분에 유선민 대대장이 출동 지시를 했고 23시 30분에 이제 주소를 받았고 23시 50분에 출동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맞으십니까? 예. 유선민 52 대대장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일단은 출동하라고만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야 빨리 나가자 이것만 있었고 임무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24년 12월 11일 진술에 의하면 사령부로부터 이 건물을 확보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 내부로 진입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진입하지는 말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라. 민간인 접촉이 필요할 경우 육지역대장이 직접 해라라는 식으로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셨는데 아닙니까? 그 내용은 현장에 도착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여론조사꽃 출동 후 상황 여쭙겠습니다. 여론조사꽃에 출동한 52대대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저희 대대 인원들은 정확히 모르고 저희 지역대에는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몇 명이신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역대원들은 50여 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대대는 대대장과 작전과장 그 다음에 그 인사 담당관 이렇게 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동 시 착용한 장비 어떻게 되십니까? 개인 전투장구류 착용하였고 저희 출동할 때 있는 방탄 조끼와 방탄 헬멧 그 다음에 소총과 권총을 휴대하여서 출동하였습니다. 증인은 이동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소지하고 계셨지요? 예. 잠시 증거 시연 좀 하겠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증거번호 6959번 1059쪽 텔레그램 캡처 사진 네 번째 장입니다. 12월 4일 00시 04분 유선민 52대대장이 대대장입니다. 현 계엄 상황 관련 군인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주변의 어떠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말고 군인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말한 내용 확인하셨죠? 예. 유선민 52대대장은 흔들리지 말고 군인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하는데 증인은 갑작스러운 계엄과 출동에 대해서 의문이 없으셨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제가 뭐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뭐 군 지휘 체계입니다. 예, 그 사령관이 계엄 그 오후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대미태세를 강조했고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됐고 뭐 정치적인 탄압인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방의 적에 관련된 뭐 적이라면 북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에 관련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출동했지 뭐 이런 상황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증인이 이동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또는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버스 타고 갈 때는 라디오 같은 거 뭐 일체 듣지 않았고 그다음 제가 조서에 작성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여단 정보처로부터 MSP 폰을 받았습니다. 안보폰 같은 건데 이 체계를 받고 처음 접했습니다. 근데 그 폰을 사용을 하려면은 체계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뭐 사진을 전송하든 뭐 녹화를 하든 할 수 있는데 로그인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제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여단과 사령부, 국통사에 통화를 하면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 인터넷 뉴스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당대표 모두 언론 등을 통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고 무효다라는 입장 밝혔는데 증인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 예. 여론조사 꽃에 도착하셨을 때 상황이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여론조사 꽃에는 대대장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제가 도착해 있을 때에는 제가 예상한 것은 뭐 테러 상황이라든가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지역 책임 부대가 먼저 뭐 일선을 위치하고 그냥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는 핵심 시설을 방어할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서 제가 대대장에게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대장이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그 여단으로부터 건물 시설 내로 진입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시설에 진입하지 말고 우리는 외곽에서 그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뭐 확보를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생각한 확보라는 것은 뭐 전시 때에는 적이 위치하고 있으면은 그 적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탈취하는 것이지만 뭐 평시 때에는 일단은 건물 평온한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적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아직 북한이 침투하지 않았구나. 이 향후 침투 징후가 보여서 우리가 선배치된 거구나 생각하고 외곽 방어를 위해서 주요 길목에 인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 도착한 시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에 한 00시 한 50분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혹시 민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듣기로는 대대장이 도착했을 때에는 민간인이 있었다라고 들었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 근처에 민간인 3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를 보고 놀라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제가 쓴 겁니까? 아,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예. 여론조사 꽃에 도착하셔서 어떤 조치 취하셨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서 받았던 대대장에게 명령 하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외곽을 돌면서 인원들을 주요 길목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배치를 시키면서 대대장이 저에게 명령 하달했듯이 민간인 접촉은 최소화하고 민간인과 접촉이 있을 때에는 지역대장에게 보고해서 지역대장이 직접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주변 순찰을 돌았습니까? 예. 당시 여론조사 꽃에 출입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출입하려는 민간인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한 명이었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2명이 또 접근했습니다. 당시 민간인들이 출입을 막자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항의라기보다 통합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구분지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1명과 2명에 대해서. 예, 뭐 자유롭게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던 분은 저한테 이제 정중하게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현상안 관련해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했더니 계엄이 뭐 해제가 의결되었는데 못 들어가나요? 물어보셔서 저는 그때 계엄 해제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급부대 문의하겠습니다 하고 여단 지통실에게 계엄이 해제가 되었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여단에서도 잠시만 기다려달라, 사령부에 문의하고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상급부대 문의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물러터셨고, 그리고 한 뭐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또 2분이 오셔서 못 들어가냐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상급부대 지금 확인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분이 이거 계엄에서 직장인을 막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왜 막냐? 근데 저는 계엄 그 포고문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계엄군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저는 상급부대 확인 중이니 잠깐 기다려달라. 그리고 나서 다시 여단에서 전화 와서 사령부에서 철수하라고 한다. 그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바로 철수했습니다. 근데 이 찰나의 시간이 말로는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한 5분여 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의하면 계엄 상황 때문에 뭔가 내가 이 막는 업무를 한다는 인식 자체는 있으셨던 거죠? 아니요. 제가 계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테러나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저는 방어를 한 것이지, 제가 계엄의 일부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론조사권 출동에 대해서 여론조사권 직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 없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권 출동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권 직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 없으시죠? 예, 제가 뭐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권 출동 도중에 피고인 안무성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오셨습니다. 피고인 안무성이 도착한 시점 혹시 대략적으로 언제쯤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조서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맞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기억나시는? 정확하게 지금 시간대가 기억이 안 나서. 알겠습니다. 뭐 한 1시, 뭐 01시 반? 예. 당시 피고인 안무성이 했던 뭐 지시나 발언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을 입장은 아니어서. 예. 여론조사꽃에서 이탈한 시간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단장님 오시고 나서 바로 철수한 것 같습니다. 철수 지시는 정확히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전 대대장에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령부로부터 받았고, 사령부로부터 아까 유선으로 철수해라라고 해서 민간인에게 들어가도 좋다라고 하고, 제가 대대장에게 여단에서 철수하라고 합니다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부대 복귀 명령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됐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 특정사 병력이 바로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차량에 대기한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인원들, 일단은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추측하다고 하면은 뭐 혼란스러우니 가서 인원 장비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상 없으니까 복귀해라. 통상 저희가 모든 훈련이나 작전을 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반드시 문하십시오. 예. 쭉 생략하고 이해 가항 묻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밤이 되기 전에 이제 오후에 있던 VTC에서 사령관이 강조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전후로 피고인 안무성이나 대대장 유선민으로부터 평소와 다른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항 나항 두 번째 문장만 묻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대비태세 강조를 하는 거는 그날만 있었던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 전후로도 있었던 일입니까? 특별했습니다. 그날만. 대비태세 강조라는 건 늘 내려오던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 대비태세가 아니라 전방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예. 이것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도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날 처음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다 사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고쳐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밤 늦게 9시쯤 퇴근했다 그랬습니까? 20시에 퇴근했습니다. 20시, 8시쯤 퇴근했으면은 그렇게 훈련 마치고 8시에 퇴근하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평소 일과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연간 부대 운영 계획에 예. 23년부터 계획돼 있는 전장정보 집중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있는 교육입니다. 계획돼 있는 원래부터 계획돼 있던 예, 훈련을 그렇습니다. 마치고 퇴근을 한 거네요. 예. 훈련이라기보다 그냥 그 북한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과학 묻겠습니다. 아까 검찰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이 텔레그램 이 52대 대장 유선민은 22시 36분경 52대대 전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 인원 출동 명령을 내렸죠. 예. 그 위에 이렇게 출동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는 22시 38분경 비상계엄 선포라는 뉴스를 게시했죠. 예. 증인은 요거 보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저 뉴스 내용 클릭해서 확인도 했습니까? 예. 저 뉴스가 그냥 그 긴급 속보여서 예, 저희가 제시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게 당시에 그 뉴스인데 그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내용이나 비상계엄 선포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비상계엄 선포 요 내용만 딸랑 있는 거였죠. 예. 지금 이거 보고 비상 소집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상 계엄이라기보다 진짜 무슨 일 터졌구나. 진짜 북한이 침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뭐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마항은 합쳐서 묻겠습니다.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출동해서 그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들었습니다. 부대 들어가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PR 식별띠를 분출했다가 예. 제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하나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주신문 시판 관련해서 아까 특검에서는 주요 지기자 텔레그램 방에 윤 대통령 긴급 브리핑 야당 연쇄 탄핵 행정부 마비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누군가 올린 거를 보여줬잖아요. 네. 거기 기사 또 클릭해서 봤어요? 안 봤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예. 그 밑에 글을 보면은 그 6지역대 출동 그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엄이 터진 상태는 알고 있었고 제가 중요한 게 그 링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병력의 출동 상태를 점검하는 게 긴박하기 때문에 예.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요 기사가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데 제목에서는 긴급 브리핑 연쇄 탄핵 마비 시도 뭐 이렇게만 돼 있고 계엄에 관련된 얘기는 없는데 그 기사 내용 중에도 계엄이 있었는지 요거는 모르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보이지 그 당시에 뭐 긴박하고 출동한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읽을 정신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항입니다. 증인 비상 소집에 따라 집에서 출발하여 23시 10분경 부대에 도착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진술하신 바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작전과장으로부터 여론조사 곳에 출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23시 14분경은 다시 대대장으로부터 또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요. 사항입니다. 피고인 안무성은 22시 55분경 구여단 VTC를 주재했는데 증인 그 이후에 도착했으니 그 여단 VTC에는 못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예. 지역 대장은 이제 현장에서 인원들을 조치하느라 바쁘지 예. 그 VTC는 안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 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에는 곽종근 사령관이 사령부 VTC를 한 것 같은데 지역 대장은 그것도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아. 지역 대장은 현장 지휘관 필드에서 뛰는 인원이지 뭐 회의에 참석하거나 뭐 지침을 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증인은 구여단 말고 예. 특전사 다른 여단들이 뭐 국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네요. 예. 아항은 두 번 뒷부분만 묻도록 아니 전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증인은 23시 20분경 유선민 대대장에게 소집 완료 보고를 했고 이후 23시 30분경 52대대 작전과장 박준규 소령으로부터 6지역대 출동 장소와 주소가 서대문구 충정로 20이라는 거를 전달받았죠. 예. 요때 주소만 받았습니까? 여론조사 꽃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까? 주소만 받은 것 같습니다. 주소만. 여론조사 꽃은 버스 타고 출동하면서 들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작전과장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박준규 작전과장이 연락 와서 알려준 거예요. 예. 그때 그 장소에 출동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거를 듣지는 못했습니까? 일단은 현장으로 출동해라라고만 들었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고 한 것은 아까 검찰 측에 증언한 바와 같이 현장에 도착해서 제가 대대장에게 들었습니다. 증인이 박준규 소령한테 왜 가는지 물었는데 자기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상급부대 문의했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예, 잘 모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5의 가항 두 번째 문장을 묻겠습니다. 박준규 소령이 우리가 출동하는 데가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야 이렇게 물어보면 증인이 아니 도대체 여론조사 기간에 내가 왜 가는 거지? 이거를 묻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라고 물어봤고 네. 자기도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진 않은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국 건물에 유튜버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방송국이 있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음 날 제 여동생에게 오빠 혹시 뭐 출동했었어? 라고 들으면서 그 김어준 뉴스공장의 오빠 목소리가 잠깐 나왔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다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증거순번 6959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민 대대장은 23시 57분경 52대대 주요 지휘자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단의 한 출동 보고 내용을 공유했죠. 예. 그 중에는 여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동관 교육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예. 기억납니까? 저거를 기억나는 거냐 아니면 내용을 기억나는 그러니까 거냐? 요런 문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냐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예, 차후에 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유선민 대대장이 이동관 교육한 여단장 말씀이 뭔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딱히 뭐 교육받은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유선민 대대장이 아 이건 여단장 지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그냥 출동 공기 잘 갖춰라.
뭐 어디쯤 왔냐, 뭐 이런 정도. 예. 그래서 통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항은 고쳐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안보폰 연결을 하느라고 예. 뭐 그때 버스 안에서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거나 한 바는 없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 버스에 같이 있는 다른 부대원이 확인해서 얘기를 하거나 한 적은 한 것도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선탑을 했는데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언급하거나 얘기한 인원들은 없었습니다. 라항입니다. 요건 대대장이 올린 건데 이게 00시 4분이라고 아까 검찰에서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출동 후 도착 전에 있었던 얘기네요. 아, 예, 예, 출동 간에. 예. 예. 그럼 요때쯤 되면은 요걸 보면은 이게 계엄 상황이고 조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걸 유선민 대대장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증인은 저게 왜 올라오는 건지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방안까지 쭉 생략하겠습니다. 7항입니다. 7항도 고쳐서 묻겠습니다. 아까 증인 말씀하셨듯이 증인이 상상하던 상황은 거기 부대도 있고 경찰들도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 핵심 시설 확보 임무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가항 두 번째 문장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때까지 특전사 또는 52대대 또는 6지역대가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돼서 뭐 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도 다른 데도 아닌 여론조사 기관에서 특전사가 뭔가 할 일이 있다. 계엄 관련 임무를 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당시에는 그냥 그곳 혹은 그 인근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걸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짐작한 것은 뭐 국정원이나 이런 중요 숨겨져 있는 비밀 기관으로 저는 인지를 했었습니다. 아, 국정원 이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예. 있으니까 거긴가 이렇게 예.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라항 묻겠습니다. 증인이 그 가는 상황에서는 라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입니다. 8의 가항은 합쳐서 묻겠습니다. 00시 50분 여론조사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편의대원들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대장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제가 편의대 인원들은 따로 뭐 접촉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증인이 진술한 내용인데요. 증거순번 6958번 제시하겠습니다. 유선민 대대장이 이제 도착한 다음에 사령부로부터 이 건물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 내부로 진입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라. 민간인 접촉이 필요한 경우 증인이 직접 하라. 이렇게 지시하였다는 거죠. 예. 마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바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유선민 대대장과 증인은 건물을 적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경찰이나 이미 지역 책임 부대가 거기를 봉쇄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예. 아무것도 없어서 평온했기 때문에 아직 오기 전이구나.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왔구나라고 해서 외곽을 경계를 한 겁니다.
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에 불도 켜져 있고 사람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였잖아요. 예. 근데 저기 안에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저들이 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그랬으면은 사령부로부터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적에게 탈취당했거나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왔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적이 앞으로 올 거니까 우리를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적이 올 거에 대비해서 건물을 막는 예.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대원들 중 2명을 건물 출입구 앞에 배치했고 나머지 대원들을 여론조사꽃 건물과 접해 있는 길가에 배치했던 거죠. 예. 그래서 외부를 보고 방호 경계를 하라 이렇게 맞습니다. 지시했던 거죠. 구항입니다. 구는 다 합쳐서 나항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진술을 했던 건데요. 첫 번째 민간인이 왔을 때 그때 증인이 그 민간인에게 죄송하지만 지금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상급부대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는 예. 아까 증인 주신 분 답변에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계엄 해제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뭔가 상황이 변동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인해 보느라 기다려 달라고 했던 거죠. 계엄과 상관없이 예. 저는 일단은 왜냐면 그 인원이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적은 북한군이기 때문에 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이 인원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들여보낼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군 경계태세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명령을 내린 상급부대 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고 상급부대의 지침을 기다린 겁니다. 다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라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 남성이 이제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그로부터 약 3분 뒤에 민간인 남녀 2명이 와서 증인한테 우리 못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 예, 증인이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그 상황에서 증인은 그 본부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첫 번째 남성분이 왔을 때 예. 그 여단에게 문의를 했고 여단에 누가 문의를 했어요? 제가 문의했습니다. 예. 바로 그 가자마자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여단 지통실로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예. 했더니 잠깐 기다려 달라 해서 기다리는 와중에 그 분들이 왔고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민간인 한 분이 직장은 통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통제하느냐라고 얘기했고 증인은 죄송합니다. 명령이 내려온 이상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 계엄이다. 계엄 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10항입니다. 다시 민간인 3명이 이제 건물 앞에 와서 있는 상황이 있었죠. 네. 다항은 가나항은 생략하고 다항은 제시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 구여단 지휘통제실로부터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철수를 했던 거죠. 예. 그 시간이 몇 시쯤인지는 한 01시 한 05분, 03분 이쯤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방금적으로 올 거다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민간인 3명은 바로 건물로 들어갔죠. 예. (11항은) 다항까지 쭉 생략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그때 그 모자 쓰고 있던 민간인 남성은 예. 증인이 이미 계엄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던데 네, 지금 혹시 뭐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증인이 여론조사 꽃 도착한 이후에도 핸드폰으로 뭐 뉴스를 확인하거나 이런 장면은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없었죠? 도착해서 대대장 명령 하다를 받고 그냥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병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임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정신이 없었고, 근데 그 찰나의 시간이 10여 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12항 묻겠습니다. 증인을 비롯한 부대원들은 00시 50분경 여론조사 꽃에 도착했다가 01시 09분경 이제 탑승 지시가 탑승해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그래봤자 19분 정도 현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동안 한 일도 현장 확인하고 15명 병력을 배치해서 건물 엄호와 경계했던 거고 그랬던 거죠. 예. 다항입니다. 이제 확보라는 지시를 이해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건물을 통제하라는 것이라면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런 일은 안 했습니까? 일단 대대장에게 받은 것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접촉을 안 했고, 만약에 그 건물에 있는 것이 정보 기관이면은 뭐 필요하면은 저에게 접촉을 해올 것이고, 만약에 진짜 뭐 비밀을 지켜야 되거나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이면은 그 인원들은 스스로 밖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노출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냥 판단을 했습니다. 라항부터는 조금 고쳐서 묻겠습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두 분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유선민 대대장이랑 증인이랑. 네네. 네. 증인은 거기 주차장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거기가 사유지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예. 열려 있는 데니까 들어가도 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방호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주차장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누가 들어가려고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 기다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단 저는 그거를 따지기보다 출동을 시킨 상급 부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부대가 명령한 내용의 그 건물 출입 여부는 상급 부대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이걸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상급 부대에 문의를 한 것입니다. 마항입니다. 그 민간인 출입을 막아라, 통제하라라는 게 피고인 안무성이 지시한 내용인지 현장에서 유선민 대대장이 판단해서 지시한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 대대장도 통제하라고 안 했고, 그러니까 민간인은 직접 그 지역대장이 대응해라 했고, 대응하라. 그러니까 예. 제 판단으로 잠시만 기다려 통제한 것도 아니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 하고 저는 여단에 문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인이 민간인 3명을 잠시 기다리라고 한 거는 예. 이런 상황이 있으니 들여보내도 되느냐라는 여단의 확인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였지. 예. 너희를 못 들어가게 할라. 들어가면 안 돼. 못 들어가게 하겠어라는 의사로 한 일은 아니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그리고 민간인을 뭐 통제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고 제가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은 나항의 뒷부분만 여기 하나 이 부분에 하나 고쳐서 질문할 내용이 있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 부분이 있던데
증인이 주신문 44항 관련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이탈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단장이 오시고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예. 근데 증인이 여론조사 꽃 건물 주변에서 떠나서 버스에 탄 시간은 공예시 공부분 대기 지시를 받은 이유고 예. 거기에 타고 있는 동안에 피고인 안무성이 왔고 피고인 안무성이 안전한 데로 가라 그래서 경기대학교로 옮겼고 맞습니다. 요 순서인 거죠. 증인이 여론조사 꽃에서 유튜버 김어준이 방송을 하는 건물이고 네. 당시 방첩사에서 유튜버 김어준을 체포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이런 건 언제 알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얼마나 지난 후에요? 정확한 시점을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정도 예. 되죠.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부대가 시민들과 대치하고 창문께서 국회 난입하고 요건 언제쯤 알은 일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복귀하고 알았습니다. 복귀하고 TV 보고 알았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특검 추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 여론조사 꽃에 출동할 때 처음에는 주소만 받고 예. 그 다음 출동하는 중에 여론조사 꽃이라고 전달받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관련 자료에 따른 그냥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꽃은 그 주소지에 있는 건물의 일부 층인 것 같은데 네. 그 건물의 일부라는 것도 인식을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건물에 그러면 여론조사 꽃 외에 다른 뭐 업체나 개인이 뭐 기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셨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통제 내지는 확보 조치를 시도를 하셨던 겁니까? 예. 아까 그 민간인 접촉은 최소화하고 대응은 지역대대장이 하라 이런 지시를 받으셨다고 했죠? 예.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도착해서 그 건물 전체를 일단 일흥은 여론조사 꽃으로 그냥 인식한 상황에서 예. 일단은 확보하라라는 지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민간인 대응은 뭐 최소화하 내지는 지역 대대장이 전담해서 하는데 대응을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따로 지시받으신 건 아니고요. 예. 그 들어가려는 민간인에 대해서 출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으신 건 아니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증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증인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불명확해서 상급 부대 확인을 요청하셨다라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냥 기다려달라 안 하고 지금 상급부대 문의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예.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출동할 때 증인은 그 개인 휴대폰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 안보폰 연결 시도를 확인하느라 개인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진 않았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죠. 출동할 때 다른 부대원들 개인 휴대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신 건 없으십니까? 일단 대대에서 통제한 것은 중대장급 이상 그 지휘관만 휴대하라고 했는데 네. 뭐 제가 직접 통제하거나 지시한 건 없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그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 출동하실 때 버스로 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버스 내에 있던 다른 부대원이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네, 뭐 제가 일일이 검사하진 않았습니다. 검사하진 않았지만 혹시 뭐 누군가 그걸 확인한 듯한 것을 보거나 듣지도 못하셨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왜냐면 선탑을 해서 버스 맨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네.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텔레그램으로 계엄 선포까지 받은 이후에 그 외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달리 알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증인이 피고인 안무성을 보거나 접한 거는 출동한 이후에 그 철수 지시를 받고 버스에서 대기할 때 안무성을 봤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버스에 있지 않았고 네. 저도 그 대대장 옆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철수라는 걸 여단 내지는 사령부 지시를 확인한 이후에 그 피고인 안무성이 맞습니다. 도착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증인은 그 상급 지시는 그 유선민을 통해서 받은 거 외에 달리 그 위의 상급 부대에 대해서 별도로 직접 지시를 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시고요. 그 철수 지시는 다 여단 지통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대대장하고 저는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단 지통실에 전화해서 제가 확인하고 대대장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철수 전에 출동이나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돼서는 그 유선민 대대장을 통화하는 거 외에 직접 받은 지시는 없으시고요. 예. 직접 확인한 내용도 없으시고요. 예. 예,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유선민 대대장으로부터 그 받은 명령의 내용이 예. 첫째로 건물을 확보하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건물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다. 예. 이렇게 받은 거 맞으시죠? 예. 예. 그리고 다만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말라는 것과 예.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말고 대신 외부 출입을 통제하라. 이 명령은 받은 거 아닌가요? 안 받았습니다. 아까 변호인 신문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신문을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확보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건물 내부로 진입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입은 하지 말고 외부 출입을 통제해라. 민간인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직접 하라는 지시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셨는데 이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 외부 출입?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출입 통제 명령 자체를 받은 것은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마지막에는 통제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고 증인 판단으로 그냥 민간인 잠시 대기하게만 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조서에 그렇게 써 있으면 조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이 지금 기억으로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외부 출입을 통제하라는 명령 자체를 받은 것은 맞습니까? 일단은 그 외부 출입 통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접근을 통제하고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통제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것은 통제하지 말고 예. 건물로 들어가는 접근하는 것만 것은 통제해라. 그러니까 예. 통제 명령 자체는 있었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접근. 알겠습니다. 예. 그 증인 그 내용이 조금 불명확한 것 같은데요. 방금 외부에서 그 출입하는 거와 관련돼서 그 민간인 대응을 지역 대대장이 하긴 하지만 그 통제의 의미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상급 부대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접근을 제가 인지한 것은 네. 그 거동수상자 이런 적대 세력을 저는 판단을 했고 그 접근한 인원들은 제가 봤을 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 부대의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러면 외부 접근 통제하라라는 지시를 받긴 했는데 그때 증인이 이해한 외부 접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없는 그 외부 세력에 맞습니다. 대한 통제라고만 지시를 이해했기 때문에 예. 원래 그 건물 출입한 사람이 왔을 때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예. 증인은 이해했다. 예. 그래서 상급 부대에게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려달라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네, 추가 사항 없으시죠? 예. 예, 증인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예, 증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전 신문은 마치고 오후에 남은 두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 계속하고 혹시 그 특검 측에서 오늘 군검사 안승환, 박성준, 김의원은 오늘 처음 출석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특검 지휘서 보완해 주십시오. 예,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